안녕하세요. 국어의 의도 킹 세종입니다. 제가 12월에 소식이 좀 뜸했지요?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2월에 너무 바빠서 채널을 운영할 틈이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채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지요. 그 고민의 결과물로 향후 채널 운영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린 뒤에 오늘 문항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향후 채널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1월 안으로 2025학년도 수능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채널 운영을 위해 기한을 조금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2에서 3월에는 올해 수능 대비 신규 강의를 런칭하고자 합니다. 런칭이라고 했지만 무료 강의고요. 만약 수능이 한 달 남았다면 이라는 이름의 무료 강의입니다. 만약 제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수능이 한 달 남았다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가르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원래 더 중요하고 더 재미있는 것부터 가르치는 게 맞잖아요. 약 15강 분량의 강의고요. 기초편, 독서편, 문학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다른 유튜브 채널과 차별화되는 지점으로서 평가원 기출에 기반한 별도의 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것입니다. 학습 자료를 통해 수업 내용이 어떻게 실전에 적용되는지 경험해보시면서 수능 국어의 질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의 문항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2025학년도 수능 풀법을 화면처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5학년도 수능 6번 문항 해설입니다. 서두가 길었으니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6번 문항입니다. 6번 나 애천두씨와 장진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문 읽었을 때 근거 범위 좁힙시다. 나에서 천두슈, 장진마이 관련 내용만 보면 됩니다. 제시문을 처음 읽으실 때 첫 문장 읽기를 잘 하셨다면 나의 3문단이 천두슈, 4문단이 장진마이 관련 내용이라는 사실도 빠르게 파악 가능합니다. 실제로 각 문단의 첫 문장만 읽어보니 문단별 핵심 내용이 잘 분류되시죠? 자, 6번 문항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해당 문항에서 3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 여러분, 제시문에서 근거 찾기 전에 선지에서 어떤 표현 따라갈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었죠. 일단은 과학적 방법에 대한 판단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고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한 언급도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베스트입니다. 아까 발문을 읽을 때 근거 범위를 3, 4문단으로 좁혔기 때문에 근거 찾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3, 4문단을 읽고서 학자별로 근거를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목이 어떻게 3번 선지의 근거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께서 직접 읽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10초 드립니다. (10초) 지나갑니다. 첫째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와 겹치는 표현이 있죠. 다시 복습합시다. 표현이 겹치면 근거라고 설명드렸고 표현이 다르면 제진술인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가 3문단에서는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는 말로 재진술되어 있습니다. 과학은 죄가 없으니까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3문단 전체를 읽어봐도 천두슈는 과학을 부정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4문단에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하니 3번 선지의 표현과 완전히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3번 선지에서 어떤 표현 따라갈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을 때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한 언급도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했지요. 3문단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가, 4분단에는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번 선지를 읽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과학적 방법에 대한 입장 그리고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3문단, 4분단 각각에서 확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진 선지면 적절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봅시다. 지금 화면에서 근거로 가져온 대목들을 읽어보니까 죄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거나 부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눈길이 가지 않나요? 이전 강의를 꼼꼼하게 들어주셨다면 이 화면이 기억나셨겠죠? 11번 강의 수능 독서 제시문 읽는 방법에서 소개해드렸던 수능 독서의 최다 빈출된 출제 요소 이다, 아니다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 수능 국어 출제자의 역할은 참고짓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독서에서 출제 요소 이다, 아니다가 빈출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다, 아니다는 참고짓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제 요소거든요. 제시문을 초독할 때,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 출제 요소 이다, 아니다를 체크하셔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도 출제 요소 이다, 아니다를 확인하셨다면 출제자의 의도를 하하 느끼시면서 바로 3번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느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2025학년도 6번 문항 해설을 마칩니다. 곧 7번 문항 해설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킹 세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